가 환급금이나 세금 환급을 미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연령층으로 볼 때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2006년 이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30% 이상은 범인들이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네. 어눌한 발음의 전화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 동포들이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불량 직원들이 불법자들하고 결탁하여서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해가지고 카드나 통장을 복제해가지고요. 도박을 하거나 증권을 하거나 억양이 독하군요. 그렇죠. 한 네티즌이 직접 녹음한 전형적인 중국발 보이스피싱 사례인데요. 경찰이 사칭한 이 사람은 은행 직원이 고객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복제해 사용한다면서 현금 지급기로 가서 지시에 따라서 현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쪽에는 은행의 직원들이 범인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채면은 카드를 가지고 그 밖에 그 현금 지급기가 돼가지고요. 다른 거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참 치밀하죠. 네. 자,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이 적발되더라도 단순히 인출 역할만 맡은 범인선에서 검거가 끝나 경찰도 보이스피싱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란 어렵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들한테 교육을 받고 지금 이런 인출이나 이런 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일치 안 봅니다.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들이대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추가로 검거하기가 살짝 어려워요. 경찰은 전화로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게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칭한 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지법에서 사기범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이 이들 계좌의 남은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계좌 개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전화 오면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당황하시지 말고 침착한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유가가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불황에 기름값 10원, 20원 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저 같은 장거리 운전자는 특히 어느 주유소가 한 푼이라도 싼가 이렇게 눈에 부릅뜨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요. 네. 이동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동네마다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1리터에 뭐 200원까지도 차이가 있던데요. 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 주유소 간에 아주 복잡한 기름 유통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주유소 종합 정보 사이트 개설 이후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유소들의 생존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천차만별 기름값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한재규 씨, 업무상 출장이 잦은 한 씨는 전국의 주유소 기름 가격을 비교해보는 사이트를 자주 찾습니다. 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틀리다 보니까는 우선 미리 알아보고 그래도 뭐 이동하는 곳이나 뭐 그런 곳이 있으면은 그쪽 가까운 곳에 기름을 주유하는 곳이 더 저렴하니까. 한 씨가 한 달에 사용하는 주유 비용은 대략 50만 원.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주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긴 습관입니다. 출장을 나서기 전 미리 검색해둔 주유소를 찾았는데요. 인근 평균 판매가 1,238원보다 50원가량 저렴한 곳입니다. 최대 주유량이 50리터인 한 씨의 차량에 기름을 가득 넣을 경우 약 2,5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넣을 때는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은요.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은 그게 몇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뭐 1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그러죠. 맞아요. 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들이 입구에서부터 줄을 섰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으로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인근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40원 이상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주유소의 흥행 비결은 박리담에 사은품이나 세차 서비스 등 판촉비를 일체 없애는 방법으로 기름값을 내렸습니다. 네. 줄을 서 계시네요. 고유가 시대라든지 뭐 그런 기름값이 비싸니까 기름값을 싸게 가는 게 낫다 해서 제가 다른 서비스 전혀 없이 그런 거로 이제 기름값을 저렴하게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실속을 추구하시고. 네. 그런가 하면 아예 유통 구조를 다르게 해서 기름값을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정유사 간판을 달지 않은 주유소입니다. 한 정유사의 제품만 팔지 않고 그때그때 제일 싸게 주는 정유사에 기름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판매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유명 정유사의 기름값 대신 실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항상 차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예. 상관 있나요? 싸게 넣으면 되지 똑같은 기름? 어디 가든 싸게 넣으면 되잖아요. 같은 기름인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기 위한 주유소의 치열한 기름값 경쟁,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92년 주유소 거리 제한이 완화된 이후로 우후죽순 늘어난 주유소. 지난 92년 4,900여 개였던 영업소가 현재는 12,000여 개로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름 소비량은 95년 이후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소비량에 비해 판매소가 늘어나면서 손님 모시기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들의 자율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방침 또한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가격을 좀 더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 주유소 단계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단계부터 이제 좀 경쟁이 이루어져가지고 싸게 공급을 받고 싸게 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저희. 올해부터는 대형 마트도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름값 경쟁에 가속이 붙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 처음 생긴 마트 주유소. 어제 같은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보다 약 100원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유부터 계산까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는데요. 인건비를 줄여 기름값을 낮추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노마진과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는 셀프 주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주유소들은 마트 주유소들의 저렴한 기름값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저 마진으로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같은 이런 유류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 판매 단가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